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4와 Z 폴드4는 디스플레이를 접었다 펼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 가장 주목받지만 스마트폰으로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발열 관리가 잘 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제너 AP를 탑재한 Z 플립4와 Z 폴드4의 퍼포먼스와 발열 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테스트한 결과를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때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한 전작 Z 플립3와 Z 폴드3, 스냅드래곤 8 젠1을 탑재한 갤럭시 S22 울트라가 비교군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S22 시리즈와 함께 떠올랐던 GOS 문제 관련해서 GOS 적용 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중간중간 나와요. 가장 먼저 단순하게 스마트폰이 최고 성능을 낼 때의 벤치마크 결과를 볼게요. CPU의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긱벤치5는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AP의 출시 시기에 따라서 Z 폴드3와 Z 플립3, S22 울트라, Z 플립4와 Z 폴드4 순으로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어서 GPU의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역시 동일한 경향성을 보여주는데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1이 스냅드래곤 8 젠1과 비교해서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결과를 GOS의 게임 퍼포먼스 관리를 켜둔 상태에서의 테스트 결과와 함께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테스트한 모든 스마트폰에서 GOS가 적용되었을 때 피크 성능이 CPU 멀티코어 능력은 살짝 떨어지고 GPU의 성능은 최소한 같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갤럭시 Z 플립4와 Z 폴드4가 내는 최고 성능을 수치상으로 확인했는데 이 성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스로틀링 테스트 결과를 이어서 볼게요. 스로틀링은 과열된 제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세서의 성능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GOS 문제가 이슈화되고 나서 GOS 적용 시에 게임 성능이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사실 GOS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스로틀링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잘못 인식하면 GOS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GPU의 성능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Z 플립4가 스로틀링이 가장 많이 걸려서 45.2%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하면서 S22 울트라보다도 점수가 떨어지고 Z 폴드4는 63%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같은 테스트를 GOS 적용 시에도 해보면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한 가운데 처음 최고 성능이 더 높게 올라가지만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Z 플립4의 스로틀링은 여전히 심하고 기본 상태에서는 선방했던 Z 플립3도 GOS 적용 시에는 41.6%의 성능 유지 안정성으로 좋지 않습니다. 두 개의 테스트 결과를 동시에 보면 GOS 적용 시의 성능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변화가 심해서 불안정해요. 갤럭시 Z 플립4에 탑재된 AP가 S22 울트라에 탑재된 AP보다 더 좋은데 스로틀링 시 유지되는 성능이 더 안 좋은 것은 발열 관리 때문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프로세서의 카메라 등이 집중된 한쪽에서만 발열이 생기고 갤럭시 Z 플립4는 방열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제대로 없어서 사실상 방열이 잘 안 돼요. Z 폴드4도 한쪽에서만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절반만 가져가더라도 바형 스마트폰 수준이 되니까 어느 정도 방열을 위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시 측정한 온도와 성능 유지 안정성 결과를 함께 보면 Z 플립4가 성능이 매우 낮아지는 대신 온도도 가장 낮아요. 반대로 Z 플립3는 65.4%의 안정성을 기록하는 대신 Z 플립4보다 온도가 더 높습니다. GOS 적용 시의 스트레스 테스트 온도 변화를 이어서 보면 전체적으로 최저 성능을 더 높게 잡으니까 최고 온도가 더 높은데 이렇게 되니까 Z 플립3도 Z 플립4처럼 40%가 조금 넘는 안정성을 기록해요. 이쯤에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하면 Z 플립4는 물리적으로 발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성능 제한을 강력하게 걸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열 관리는 하는데 Z 플립3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내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Z 폴드4는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GPU 성능 유지가 괜찮은 편이에요. GOS가 적용되었을 때는 발열 관리 성능 유지가 동시에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제한은 GPU뿐만 아니라 CPU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CPU 스로틀링 테스트도 진행을 했어요. 수치를 확인하기 전에 결과 그래프를 보면 GPU의 스로틀링 테스트 결과와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Z 플립4가 성능 제한이 심해서 그래프가 빨간색이고 Z 폴드3의 성능 제한이 변동이 큰 것에 비해서 Z 폴드4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기도 해요. 이 결과를 정리한 표와 그래프로 다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Z 플립4가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리면서 S22 울트라뿐만 아니라 Z 플립3보다도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온도가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Z 폴드4는 성능 유지가 괜찮으면서 발열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더해서 S22 울트라가 GPU 테스트 때와는 다르게 성능 유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 발열 관리가 잘 되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다양한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린 테스트 결과를 압축해서 정리하면 갤럭시 Z 플립4는 발열 관리를 위한 스로틀링이 강력하게 걸려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제너를 탑재했다고 하지만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사면 안 되는 스마트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GPU의 성능이 스냅드래곤 8 제너를 탑재한 S20 울트라보다도 낮기도 하고 CPU의 성능은 전작인 Z 플립 3보다도 낮을 수 있어요. 발열을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들과 비교해서 잘 잡았다고는 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성능 제한이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물론 Z 플립4가 가진 특성상 디자인이나 휴대성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높은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사용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삼성도 이런 제품의 특징과 구조적인 한계까지 고려해서 발열이라도 잡고 가자는 결론을 냈을 거예요. 방열 문제 때문에 덱스도 지원하지 않는데 발열 관리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갤럭시 Z 폴드4는 GOS 문제가 터진 이후에 기대치가 낮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성능 유지나 발열 관리가 제법 괜찮아서 놀랐습니다. 성능 유지 안정성은 전작인 Z 폴드 3와 비슷한 수준이 나오는데 발열은 GOS 적용 시의 스로틀링 테스트나 CPU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더 낮게 나왔거든요. 게임, 영상 편집 등 높은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는 사용 목적을 가진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 없이 퍼포먼스나 발열 관리에 대한 기대치를 완벽하지는 않아도 스마트폰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충족합니다. 중간중간에 GOS가 적용된 테스트 결과도 함께 보여드렸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GOS의 게임 퍼포먼스 관리를 활성화해두면 Z 플립4와 Z 폴드4 둘 다 기본 상태의 스로틀링과 성능이 비슷합니다. 다만 GOS 적용 시에 Z 폴드4는 발열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Z 플립4는 GPU를 많이 사용할 때 온도가 표신하게 올라가요. 즉 갤럭시 Z 폴드4는 GOS 문제를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Z 플립4는 GOS 적용 시에 온도가 살짝 올라가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들보다는 온도가 같거나 낮은 수준이에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면 기본 상태에서의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제한과 GOS 적용 시의 성능 제한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GOS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가시기 전에 이 영상 한 번만 보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든 영상이거든요. 아니면 이 영상도 괜찮습니다. 보기 괜찮을 거예요. 제법 잘 만들었어요. 영상 보기 싫으시면 꿀단지 누르고 가시면 되는데 이미 구독 중이신 분들은 꿀단지 다시 누르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봐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